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작은 말에도 깊이 흔들리고 같은 패턴으로 상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감정의 근원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겨온 모습,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진실입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는 융이 말한 그림자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특정 감정에 더 취약해지고, 왜 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다시 경험하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해온 진짜 나다. 칼 융은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만 선택해 보여줍니다. 착한 모습, 강한 모습, 성숙한 모습, 침착한 모습, 겸손한 모습. 하지만 이런 모습 뒤에는 감추고 싶었던 또 다른 나도 존재합니다. 화를 잘 내는 나, 질투하는 나, 약한 나, 불안한 나, 남을 판단하는 나, 외로움을 숨기는 나, 사랑받고 싶은 나.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할 용기가 없다면 그림자는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작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지나치게 폭발하거나 타인을 과하게 미워하거나 자존감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만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투사란 내 안의 문제를 마치 상대의 문제처럼 느끼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금만 무심하게 행동해도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 화가 나기도 하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의 말과 행동에 과하게 흔들리고 내가 가진 열등감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을 쉽게 질투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그림자를 비춘다. 타인을 통해 느끼는 불편함, 예민함, 과한 반응은 대부분 내 그림자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입니다. 투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내 감정의 뿌리를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는 인정할 때 사라지고 억누를 때 강해진다.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태도를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일까? 내 안에 약함을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감정과 그림자를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일수록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감정 폭발, 과민 반응, 갑작스러운 분노, 상대에게 과한 기대, 자기 비난. 이런 현상들은 모두 그림자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진짜 나를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상처가 이 감정을 만들었구나. 내 과거가 이런 반응을 불러왔구나. 이 이해의 순간 그림자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인정할 때 사라지고 부정할 때 더 강해진다는 융의 말은 내면의 진실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림자는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융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가장 빨리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순간 숨겨왔던 취약함과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더 쉽게 요동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행동에도 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가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내 그림자가 드러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지, 내가 버려지길 두려워하는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열등감을 품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분명해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관계는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에 관계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는 그림자를 치유할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는 상대가 아니라 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은
그림자의 메시지다. 유문, 인간이 관계에서 비슷한 유형의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지나치게 위지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를 반복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가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은 듯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고 비슷한 상처를 다시 경험합니다. 뮨은 이것을 그림자의 반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안의 상처가 그대로 있을 때 그 그림자는 새로운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고, 나를 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불안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며, 나를 과하게 위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약한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은 나의 그림자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계속 반복하고 같은 감정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융은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자기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내가 해왔던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바라보고 내 안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강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순간 감정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왜 선택이 왜 반복되는지 알게 되며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 자체가 성숙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 그림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정이 자유로워진다. 윰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그 감정은 우리 안에 쌓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윰은 말했습니다. 감정에 자유를 주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림자를 인정할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분노는 가라앉고 상처는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내 안의 상처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의 자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면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윰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 역시 표면이 아니라 그 안의 이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가 날카롭게 말했을 때도 그 사람의 불안 때문일 수 있고, 상대가 감정을 숨길 때는 그 사람의 상처 때문일 수 있으며, 상대가 거리감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면서 나를 위한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불편함이 줄어들며 마음이 훨씬 부드럽고 단단해집니다. 윰이 말한 이해는 상대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이유를 읽을 수 있는 깊은 시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순간 내면의 성장이 시작된다. 윰은 인간의 성장은 그림자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일부이며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면 감정은 더 강해지고 반응은 더 예민해지며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그림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하면 그 감정은 점점 약해지고 감정의 뿌리가 느슨해지며 나의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윰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반의 자신을 되찾는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순간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알게 되며 내 삶의 방향 역시 더 명확해집니다. 성장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사람은 더 자유로워진다. 유문,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의 핵심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피하는 삶은 항상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상대의 말에 상처받고 자기 기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직면한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으며 상대의 행동에 과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게 됩니다. 유문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삶의 반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용기는 내면의 성숙을 이끄는 힘이며 내 감정을 해방시키는 열쇠이며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통로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삶에서 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칼 융의 그림자 심리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을 것, 투사된 감정을 분별할 것,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할 것, 그림자를 인정할 용기를 가질 것, 그림자와 화해하여 감정을 자유롭게 할 것, 타인의 그림자도 읽을 수 있는 시선을 가질 것.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림자를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부드럽게 비추고 조금 더 자유롭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서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